네.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젊죠, 그죠? 네. 더 젊었을 때 모닥불 정말 피워놓고 한 곡씩 부르고 했었던 노래죠. 예전에 했던 노래 중에서 한 곡 더 해볼까요? 사랑해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야 싶어요. 뭐예요? 네 박자. 뒤에 와봐, 앞뒤로 와봐, 있어. 네 박자. 네 박자 한번 해볼까요? 있어요? 3%로 가는 길이네. 3%로 가는 길 한번 있어. 맞아요? 뭐예요? 사랑은 없는 사랑해? 누가 더 모르겠어. 네 박자 있잖아, 봐봐. 네 박자 있어. 뭐 바꿔 주면 해야 돼, 이거. 또 몇장 되는 아무나. 그러면 사랑의 노래는 우리가 많이 아는 노래니까 한번 해보죠.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일단 그리기 전에 좀 보죠. 올해가 그 임진년이죠, 그렇죠? 네, 임진년. 이게 또 오늘 퀴즈인데요, 그렇죠? 이거 우리 정문 여자님께서. 네, 좋아요. 임진년이에요. 임진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임진왜란이 또 시작이 됐어요, 지금, 그쵸? 이 싹스 없는 이 녀석들이 말이에요. 자, 독도가 이제 독도가 뭐 자기 땅이다 하고 있는데 그 독도를 보면은 우리가 그 좀 뭐 애매한 감도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면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관광도 제대로 못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무슨 미락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내용의 그 진실을 이제 파헤쳐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일제 일본하고 그 국교 정상화를 할 때요, 우리가 그 뭐죠? 일제 강점기에 대한 그 보상을 우리가 좀 받았죠. 근데 그거를 뭐 사실은 그때 돈으로 뭐 몇억,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포철을 만들었잖아요. 포철을 지었어요. 그 대일 청구권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러면서 국교 정상화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승만 라인 때 이제 이걸 그었다는 얘기가 있고, 뭐 그래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또 여기서 뭐 어떤 어업 채취한 것도 우리가 세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뭐 이승만 평화 라인이라고 이걸 이제 그으면서 제대로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 이때 이제 이런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의 그때 좀 예민한 문제를 쓰는데, 그 당시에 미락이라는 것이 이거를 우리가 실효지배를 인정한다. 실효지배를 한다, 우리가. 그리고 일본은 이거를 이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되, 한국은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외교적으로 크게 이렇게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효는 우리가 지배하는 것을 일본 친구들이 이제 인정을 좀 해준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크게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으라고 뭐 안 하기를 했던 어떤 그런 애매한 뭐 조항이 있었나 봐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실효 지배를 해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MB가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를 이제 전격적으로 방문했잖아요. 아주 잘했어요. 다른 거 몰라도 그런 건 잘해.
근데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MB가 여기 방문했던 거는 인기도를 많이 하기 위한 거다. 떨어진 인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있지만은 그럼 뭐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은 인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뭔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거 좀 버릴 건 없거든요. 그래도 갔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이제 MB가 가고 나서 뭐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거기다가 또 MB가 한마디 했죠. 이랑이 뭐 얘기하는 무슨 통서 개념? 통서 개념,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통서 개념이다. 악플 통에다가 지금 뭐 아껴 적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과연 사과냐라고 이제 MB가 태클을 건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없애하지 말아라.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독립투사들에게도 그렇게 그 유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려면 해라. 애매한 표현을 쓴다 이게. 통수, 유감이 있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이 그 자기네들 그 일왕에 대해서는 아주 그 묘한 그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일왕이 잘못했던 일왕에 대한 언급을 한 거 가지고 또 이제 더 난리 법석을 지금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재수를 한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이거를 재수하니까 저쪽에 뭐죠? 다이위다온가 뭐 센카쿠 그쪽에 대만에서 그러면 우리도 재수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한풀 꺾여가지고 그거는 또 뭐 독도가 다르다.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 일본이 자꾸 이렇게 얼토당토한 주장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고립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러시아하고도 뭐 분쟁, 그 다음에 뭐 중국, 대만하고 그죠? 이쪽에 한국하고 이 친구들이 보면은 아직까지 그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뭐 임진왜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제강점기 갔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침략하고 또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저쪽으로도 뭐 한참 그 침략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근성을 아마 못 버리고 또 독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판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재판 자체가 둘이 당사국 두 나라가 합의를 해야지 재판이 진행되는 거고 한 나라만이 제소해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지만은 그래서 뭐 제소를 했잖아요. 한번 알아보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라고 자른 거죠. 그랬더니 한 얘기가 자신감 있으면 나와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한국이 이제는 뭐 국제적으로 위상도 있는 나라인데 자신감 있으면 재판하자. 안 그러면은 왜 못하냐. 나와라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뭐 일본인들이 놈들이 이게 신당 기억을 하는 제가 일본의 그 억가신당이 조선부터 이 전해전 유전자가 있어야지 말이 그냥 막 나오네. 일본 친구들이 믿긴 미운가 봐. 그러니까 참 이번에도 우리가 올림픽 때 뭐 동메달 쟁탈전에서 아주 그냥 뭐 그냥 정말 죽기 살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축구는 두 번째고 그냥 붙으면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태클이 뭐 몇 개씩 나오니까 이거 이러다가 경기가 이거 오히려 이거 너무 가혹해져가지고 이러다가는 망칠 수도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골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완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보다 더 젊은 세대의 친구들도 일본 애들 보면 이를 바득바득 까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꾸 이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고 툭툭 찔러보고
이게 뭐예요? 재수한다는 것이 뭐냐고요? 못 먹는 건 찔러나 보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푹 찔러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자꾸 이렇게 미워하는, 쟤네들은 좀 이상하다 애들이 참 쉽게 말해서 좀 싹수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침탈을 해놓고도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도발을 하는구나.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 윗세대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런 걸 겪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겪어서 치가 떨려서 일본 친구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러니까 이게 우리 젊은이들도 좋은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자고요. 내가 자 이제 결혼해서 한 30년 이렇게 해로를 했어요. 내 부인과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밥 먹고. 그런 독도를 시려지면 지금 엄청난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이런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놈이 툭 나와가지고 네 부인은 있잖아. 내 마누라야. 내 아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네 부인이 아니야. 내 아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판하자. 재판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네가 네 부인이 맞다면은 당당하게 재판에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럼 우리는 내가 내 와이프하고 저도 제가 이제 만난 지 보면은 24년간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부인 보고 하는 얘기가 내 마누라야 재판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럴 거 아니에요.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부인이면 재판에 당당히 나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당하다 안 당당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한마디로 미친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루지비를 하고 있는데 뭐하러 재판에 갑니까? 내 부인이고 나하고 같이 밥 먹고 아침마다 동고동락하고 있는데 그게 내 부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재판해요? 그럼 우리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나라가 좀 사실 잘못돼 있어요. 애매하게 했다는 거. 우리나라도 목소리를 제대로 못 냈다는 거 애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MB가 떨어진 인기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독도를 적극 방문했지만은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료지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독도가 진짜 우리 땅이 됐어 이제. 우리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며칠 전에 MB가 요즘에 이제 권력 말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도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까만 그 비석에다가 그리고 뒤쪽엔 대한민국 자필로 썼어요. 자기가 시켜줬어. 우리나라 대통령은 또 내가 자기라고. 이제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 MB 대통령이 자기 자필을 써가지고 말뚝을 박은 거 이제. 물론 그 전에 한국령이라고 쓰고 손으로 다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 된 거예요. 이제서야. 우리나라에 애매하게 대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독도 우리가 수호하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친구들이 와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면은 무력으로 나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수호하겠다. 우리 땅 침범하면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확실하게 이게 들어가지. 그래서 일본 애들도 자꾸 애매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과서에는 자꾸 자기네 딸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본 교과서에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 땅에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한국 해양경찰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일본 애들이 봤을 적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독도가 왜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왜 남의 경찰이 지켜주냐 이게 얘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액션이 중요하다. 액션이. 그래서 우리는 액션을 확실히 하면 되는데 이번에 MB가 액션을 확실히 했어. 난 MB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그래서 어차피 이 친구들은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발이 있어야 돼요. 반발해야 돼. 네, 이번에 마음껏 반발하는 거예요. 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말도 응사를 할 필요가 없고 쟤네들이 말한다고 우리도 우리 땅인데 얘기할 필요 없고 아니 독도가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자꾸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도가 우리 땅에 제주도 우리 땅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리 없이 강화를 하면 돼. 그러면은 저쪽 애들이 자꾸 말이 많아지면 해양기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독도 이제 관광지로 되게 크게 오픈하고 또 경비도 더 세우고 군인들도 좀 파견하고 이렇게 실효적인 집에 액션을 취하는 게 좋다. 떠들라 이거야. 일본 애들이 떠들면 떠들어서 손해 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고 했으면요. 예.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일본의 경제력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일본이 이긴다는 얘기 있는데 외국에 보고서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면전이 붙었을 때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기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붙어도 우리나라가 이긴다. 외국에 보고서는. 그리고 사실 이기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결국은 몰아낸 거고 일제강점기는 좀 묘하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도 몰아낸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자산업도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 애들 압도한 지 오래됐잖아요. 삼성전자 혼자 내는 순이익이 일본 전자에서 전체를 다 합쳐서 내는 순이익보다 더 높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불과 한국보다 문명이 좋아진 것이 메이지 유신 그 이후로 좀 그렇게 된 거지. 그 이전에는 한국이 원래 선진국이었어요. 일본에 가르쳐주는. 얼마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노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적으로. 글쎄요, 화력이 일본 애들이 나왔다고 또 평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일본 친구들은 지금 비핵이지만은 일본은 실제적으로는 핵 보유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안 만드는 건 뿐이죠. 안 만들어 놓고 우리는 비핵이다 얘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핵전쟁이 일어나면 승자 패자가 없죠. 그리고 또 승자라 하더라도 상처는 크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전면전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 서로 알기 때문에 이겨도 너무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런데 독도 정도 가져간다면은 어쨌든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는 좀 강력하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말을 할수록 말을 하면 강화시키면 돼요. 액션을. MB가 잘했어요. 이제 우리 땅이 돼서 이제 비로소 그 비석 세워야죠. 대통령이 가야죠. 일본 친구들은 자기네 땅, 우리 땅이 하는데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학생들이 얘기할 거 아니야. 왜 우리 땅에 우리가 못 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누구네 땅이야? 말이 뭐가 필요했어요? 실적이 필요하지. 내가 못 가는 나라, 내가 못 가는 섬이 왜 내 땅이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친구들도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센카쿠니 다이 있잖아요. 그건데 그거를 우리 땅에 왜 못 가냐 하면
하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우리 땅이니까 내가 가야 된다고 해서는 갔는데 뭐 재판하지도 않고 뭐 그냥 바로 보내줬잖아요. 중국과 시끄러질까봐. 근데 유독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민감하게 나오고 아주 그 반응을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은 이 친구들이요. 지금 이제 한국의 경제력도 지금 많이 향상이 됐잖아요. 아직 일본에 비하면은 뭐 정말 아직은 비교할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류 문화가 또 일본 땅을 한참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좀 경계를 하는 거예요, 한국을. 이번 기회에. 한국이 커지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넘어서잖아요, 이제. 그거는 한국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커서 이번 기회에 그걸 어떻게 좀, 싹을 어떻게 좀 잘라보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발악이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애매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싫어지긴 했지만은, 일본 애들은 꾸준하게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교과서에 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싸워야 돼. 뭐 싸우는 게 전면적으로 하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싸워야 된다고. 뭐 제소를 한다만에 그런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본 친구들은 뭐 이걸 자꾸 시끄럽게 하면 자기가 유리하다 보는데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시끄럽게 하면 불리하다. 안 그래요. 시끄럽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외국에서도 봐줄 거 아니에요. 응? 저게 분쟁적이다 라고 인식이 됐지만은 근데 뭐 거기 한국 경찰이 가고 한국 대통령이 가서 뭐 비석도 세워놓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본 땅이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네 땅인데 왜 자기네 땅에 못 가냐 이거예요. 실제로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말이야 뭐 무슨 말 못합니까? 그럼 뭐 저 대마도도 우리 땅이고 일본 땅도 우리 땅이라고 얘기는 못합니까? 뭐 얘기야 뭐 마음껏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독도는 뭐 일본 땅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우리는 시로지배.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주권을 강화시킨다. 즉 액션으로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간다. 이러면은 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생활 할 때도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를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자식에 대해서도 저거 내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 마누라에 대해서도 그건 내 마누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일일이 대응을 하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대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이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때 내가 정말 잘못한 점이 있다면 내가 반성해서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점이 없는데 상대가 자꾸 나를 헐뜯고 비방해. 그러면 내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뭐 정신이 안 좋아가지고 허망한 소리를 하는 거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 이것이 이제 내 떡살기다 이거 아니에요? 남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내 권리를 찾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성인의 말씀 핵심이거든요. 반응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독도 문제도 이거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 그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더 풀리죠. 그리고 마음껏 떠들라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반발도 필요하고 지금 보니까 뭐 혐한 감정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또 이제 정치적인 그 논리에 의해서 많이 저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인기력이 떨어지면은 이런 국민들에게 이걸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결속을 시키는 경향이 있고, 일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애들도 지금 정권이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고, 그 다음에 다음 선거를 위해서 뭔가 자국을 위하는 발언을 자꾸 해야지만이 표가 몰려오잖아요. 알아요, 걔네들도. 그 친구들도, 그 정치권들도 자기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저거 독도 우리 땅 아니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는 해야지 뭐 표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MB는 잘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땅이 제대로 된 거예요. 네. 비서 세우고, 대통령 방문하고,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꾸 이런 말들이 많고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 누가 뭐래도 독도는 뭐 우리 땅이죠.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지. 그리고 또 쉽게 말해서 일본 땅에서 독도 안 보여요. 네, 물론에서는 독도 보입니다. 날이 밝은 날 보여요. 네, 안 보이는 거라서 지 땅이라고 우리는 이런 그래서 남원이라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쪽발이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웬만하면 쪽발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잊혀질만 하면 꼭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역시 너네는 쪽발이야. 근성이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가깝고도 못 나는 그 일본, 그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이렇게 봐야 돼요. 크게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는 한국과는 원래 형제국가예요. 옛날에 그 백제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 서해에서는 장악했던 이 백제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정치 세력에서 좀 밀려난 친구들이 일본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을 일으킨 건데, 알고 보면은 일본 친구들 동이족 계열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동양에도 보면은 이제 이쪽에 그 동이족, 또 여진족, 뭐 이렇잖아요. 또 몽고족, 이렇게 불리는 또 이런 다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 같은 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방의 한족, 중국에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는 거고, 일본하고 우리는 사실은 화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화해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해무국 감정이 생긴 게 그때 이제 백제 시대에 넘어갔던 어떤 정치권에서 밀려갔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좀 더 역사가 오래 지나고 나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형제국이다라는 인식이 될 거예요. 그 역사를 크게 본다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뭐 여차하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통일해도 돼요. 통일해서 일본 땅은 내 땅이고 한국 땅은 내 땅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북한도 통일하고 일본도 통일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국 크잖아요. 원래 중국이 뭐 여러 나라 있었잖아요. 뭐 삼국지 읽어봐도 삼국지만 해도 위초고였고 수십 개의 나라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통일이 된 거고 이런데 뭐 우리들 이렇게 합치면 되죠 뭐. 그러다가 또 기분 좋으면 뭐 중국하고 또 합쳐버려요.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 통일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아를 이렇게 다 한번 통일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좀 모자라면 세계 통일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럼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복지 혜택도 골고루 갈 거고, 나라마다 싸움하는 일도 적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 통일을 하고 세계가 통일하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자치 단위로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세계는 통일이 되고, 그래서 각각 개성이 있는 하나의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서로 교류하고 존중하고. 미국도 보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주마다 그 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주에서는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세계를 보고
하나의 그 개성을 존중해주는 하나의 국가, 그런 단위는 괜찮다고 봐요. 우리가 그 성인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내지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언제쯤 올까요? 한 100년? 길어도 500년 안에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사실 뭐 애국이다 이런 거 말이 좋은 얘기지만은 애국이다라는 것 자체는 나라에서는 위인이 되지만은 다른 나라를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은 한국을 위해서 일본의 충신과 한국의 충신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부딪히잖아요. 보편적인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애국주의자는. 그래서 성현들은 애국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공자님이 그때 노나라 사람이지만은 지금은 노나라가 뭐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자는 중국인이다 얘기했는데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노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자님이 노나라의 애국자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의 세상은 평천하예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그렇죠? 내 몸을 다스려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하를 이제 평화롭게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넘어간 거예요. 성에는 자기 집안 식구들도 넘어가고 내 집안 식구들만 잘 챙기는 사람이 뭐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심성개발, 우리가 공부하는 심성개발, 또 성현의 말씀은 항상 넘어가요. 나를 넘어가고 나 하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남도 배려하고 또 내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도 돌보고 또 내 나라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이렇게 위하고 그래서 세계 만민이 평화로워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이제 성인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님이나 노자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세계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부처님 가서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뭐 인도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인도만을 위했냐? 아니거든요. 우주를 품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 자꾸 벗어나요. 나라와 싸울 일도 없고 자꾸 자기 나라만 위하려다 보니까 사실 독도 문제도 예민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아까 독도 문제를 언급했지만은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 나라를 넘어가야죠. 우리도.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일본인 한국의 이런 이미지를 사실은 던져버려야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일본 사람 본다면은 너네들 뭐야 일본 놈만이야 이거 독도가 눈에 땅이 나면서 시비 걸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멱살 걸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이런 문화가 많이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나라와 나라 간의 뭐 영토 분쟁 이런 거는 너무 자기 나라만 위하려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일어난 거죠. 서로 존중한다면은 뭐 분쟁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또 그런 데도 있어요. 저기 어디 남미 쪽인가 어디에서는 분쟁이 있는데 분쟁을 그냥 평화지역으로 서로 바꿨어요. 이거는 우리 분쟁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거기만큼 우리가 평화를 지키자 서로 공통으로 공유하자.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말고. 그래서 두 나라 사이가 더 좋아진 경우는 있거든요. 독도를 가서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 항상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 생각을 넘어서 아름다운 본성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내 나라를 넘어서고, 또 이 지구를 넘어서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갈 길이라는 거죠. 한 구절은 읽고 갑시다. 한 구절. 그리고 어디 할 차례죠?
공자가 말하기를 거기서 네, 노자님께서 읽어주세요. 공자가 말하기를 선비가 도의 뜻을 두면서 악의 악식을 부끄럽게 하는 자는 서로 더불어 운동할 사람이 못되느니라고. 네, 사지에도의 악의역식자는 미족의 의아니라 이렇게 됐는데요. 공자께서 얘기하시길 선비가 도의 뜻을 두면서, 도라는 건 이제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도가 뭐 어려운 얘기 아니라 나의 고집, 나의 욕심을 벗어던지고 내가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 이것이 도잖아요. 그런데 뜻을 두는 사람이 악의약식, 악의약식이라는 거는 요즘으로 말한다면 치악의약식이라는 거는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옷, 그 다음에 뭐 좀 변변치 못하는 음식, 이런 걸 가지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부끄러워한다,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은 과연 그 사람과 무슨 의논을 하겠냐 이거죠. 논의할 바가 못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뜻을 두는,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죠. 부정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마치 아궁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궁이에는 이런 나무 저런 나무 다 그냥 저기 불로서 뗄 수 있잖아요. 가리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밥 투정 안 하는 거, 이게 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에 또 옷을 뭐 명품이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예민해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불평을 만나면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냐. 이걸 조금 확장시킨다면 바로 이런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 도의 뜻을 둔 사람이 자기 나라만을 위한다면 그것이 과연 의논할 바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뭐 진짜 영토 가지고 그냥 그것만 주장하고 그러면은 맞지가 않는 거죠. 네.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너무 이제 거기에 매여가지고 일본 친구들을 막 공격하고 미워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잖아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현실 감각이라는 건 필요하죠. 네, 악의약식인데, 그렇다고 이것이 그러면은 매일 그럼 우리는 아주 누추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매일 그렇게 없이 먹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또 그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가난을 칭송하면서 너무 급조하는 거, 이것도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이제 가난 쪽으로 몰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이, 넓게 생각해. 뭐 독도도 일본 땅이 뭐 우리 땅이 이렇게 애매한 게 아니라, 내가 한국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견해를 자기가 피력하고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제 더 크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평화를 생각한다면 그걸 넘어갈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하자는 거군이죠. 그래서 그런 투웨이 시각,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유연하게 가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일본 땅이라 할 때 너무 예민하지 말고 우리는 액션을 취하자라는 얘기가 한국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나 그다음에 또 도의 경제에서 보면은 가급적 일본 친구들하고 어떻게 잘 화해를 해서 이렇게 좀 서로 존중하고 살 것인가, 이런 거는 늘 우리가 가져가야 문제라는 거죠. 이걸 인해 가지고 일본 애들에 대해서 증오를 키운다,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유연한 시각으로 살아보자는 거고요. 10분 쉬었다 할게요. 네, 그래요.